우리는 건강한 공간 환경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 도심 속 비움으로 높은 천장 아래 밝은 빛이 가득 찬 마당. 시간의 흔적과 장소의 기억이 내려앉은 땅 위에 건축으로 관계를 맺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고요한 자연과 마주한 풍경, 공간의 경험을 불어넣어 경계를 흐리고 자연스럽게 하나 되길 바라는 지금 그곳에 있기에 편안한 공간, 자연스러운 질서 속에 담겨질 창조적 일상을 기대합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과 기술이 통합된 새로운 경험을 위해 우리는 고민합니다. 당신의 삶을 담는 더 높은 가치를. 그것이 우리의 소명,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세상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건물을 만듭니다.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건축이 되기 위해 빛과 사랑이라는 불멸의 정신으로 1967년 정림은 시작되었습니다. 50여 년 전 전쟁 후 가난 속에서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던 때 그 한계를 넘어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들. 지난 54년간 대한민국 건축계를 이끌어온 국내 최고의 건축 집단으로 건축 문화를 선도해왔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차별화된 디자인, 우수한 기술력을 겸비한 전문가 그룹 정림. 눈앞의 이익을 따지기보다 사회와 시대가 필요로 하는 건축으로 삶을 더욱 윤택하게. 끊임없는 기술 향상과 독창적 디자인으로 공공의 이익과 도시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건축물 고유의 기능과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디자인으로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인간의 삶에 맑은 산소를 공급하는 푸른 숲처럼 늘 새로운 에너지가 생동하는 건강한 건축회사. 저는 건강한 공간을 설계합니다. 우리는 문화의 바탕을 건설합니다.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환경을 보호합니다. 사회를 선도합니다. 새롭고 획기적인 디자인. 공공의 이익을 위합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건축가. 우리는 더불어 사는 세상.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듭니다. 고든 나무와 나무가 만나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들어 더불어 사는 세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림의 54번째 창립기념식 행사의 사회를 맡은 최재욱, 민원식, 이나연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바깥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푸른 하늘 아래 오프닝을 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네, 여기는 서울스퀘어, 서울역, 그리고 숭례문이 보이는 이곳은 바로 서울로 7017입니다. 네, 서울로 7017은 우리 회사랑도 가까워서 산책하러 오기도 참 좋죠. 여러분들은 이 서울로 7017 와보신 적 있나요? 이곳에선 정림이 설계한 서울스퀘어, 메트로타워, 그리고 CJ 본사가 한눈에 보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을 실제로 와서 보니까 정림 건축에 다닌다는 것이 더욱 자랑스러워지는데요. 정말 멋있지 않나요? 네, 직접 와서 보니 정말 멋지네요. 디테일들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오, 어떤 디테일이요? 네, 그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자랑스러운 정님의 건축물 속에서 올해는 신입사원의 영상으로 그 시작을 알리려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정림건축 창립 이래 시대 속 공간 환경의 이야기를 신입사원만의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와, 동기들이 준비했다고 하니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 함께 보시죠. 3, 2, 1. 정림의 70년대 건축물은 지금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글쎄. 한번 가보자. 건물 예쁘지 않아요? 네? 말씀 좀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림건축 신입사원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동제일교회 다니고 있는 27살 최민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변에 교회가 많은데 굳이 정동교회에 다니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에 정동교회를 만나게 된 게 덕수궁 길을 우연히 걷다가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하면서 보게 됐는데, 이전에도 교회를 다니긴 했었는데 거기는 도심 한가운데 있는 좀 큰 교회였어요. 근데 본 예배당이 좀 콘서트장 같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어디 다녀볼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여기를 만나게 됐고, 그 뒤로는 계속 제일교회 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교회 매력에 빠져버리신 거네요. 혹시 개인적으로 건강한 건축 환경이란 어떤? 좀 조화로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그것이 주는 뭔가 아름다움이라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정동제일교회도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건강한 건축 환경이 있는 그런 건물.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화학부 박사과정 밟고 있는 이명선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서울대 행정관이 정림건축에서 70년대에 진행한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여기 생활하시면서 보셨을 때 첫인상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되게 오래된 건물 같은데 주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랑 잘 어울리고 정말 잘된 건물 같습니다. 건강한 공간 환경이란 건축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반인이시잖아요. 그 입장에서 한번 궁금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건강한 공간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고정! 8, 90년대 정림은 어떤 건물을 지었나요? 청와대 본관, 인천국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정림건축지 원근동 신사옥,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세병원, 서울 월드컵 경기장. 제법이군. 구사옥 해치 작업에 대해 들어봤나요? 건축과 미술의 만남을 주제로 했던 그 작업? 나무야 나무야, 정림은 널 닮았단다. 혹시
정리민? 건강한 공간 환경 우리가 만든다. 건강한 공간 환경이란 무엇일까요? 정림건축은 정림만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 경영원칙, 미션, 비전, 핵심 가치 등으로 만들어진 철학과 영광집, 정림학생상, 정림건축재단 등을 만들어 소통의 장을 공유해 왔습니다. 에휴, 정림건축 인스타나 봐야겠다. 아, 답답해. 어디 속 시원한 데 없나? 답답한 속 뚫고 싶을 때 정림건축. 아, 오늘도 수고했다. 우리의 배경 정림건축.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축, 정림건축. 영양 가득, 웃음 가득, 정림건축. 그냥 멋진 건축, 정림건축. 자, 4팀 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마스크는 안 불편하세요? 일상이니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넉 달여 만에 이틀 연속 1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만에 확진자 최대 최고까지 경신했습니다. 1,030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일상은 뒤바뀌었습니다. 거리두기, 집합금지, 우리가 모였던 공공공간은 비워졌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새롭고 건강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코로나 이후 건강한 공간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담소를 나누는 광장, 거리의 벤치에서 즐기는 한가로운 여유, 함께하는 정겨운 식사, 마스크를 벗고 함께 거닐던 거리. 코로나 이후의 시민들은
이러한 공간이 비워지길 원치 않을 겁니다. 우리 또한 정림의 건축이 비워지길 원치 않을 것이고요. 끊임없이 달려왔고 또 추억해온 당연하지만 소중한 더불어 사는 세상,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여전히 사람의 행동이 중심이 되는 장소가 건강한 공간인 거죠. 코로나 이후의 일상을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네, 어떠셨나요? 1967년부터 지금까지 정림이 지나온 모습을 이렇게 멋진 영상을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코로나 시기로 인해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 어떤 세대보다 강하고 담대한 우리 동기들이 있어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지금 우리는 숭례문에 와 있습니다. 남대문이라고도 하죠. 네, 예로부터 이 숭례문은 치광대이 진정미, 극고명도 중용, 넓고 큼에 이르러 정미함을 따르고 고상하고 현명한 것에 이르러 중용의 길을 이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와, 그 어려운 문자를. 네,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내죠. 숲과 나무가 울창한 정림은 광대하고 정미한 숭례문을 닮았고 지금의 정림은 숭례문 곁에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숭례문이 과거 서울로 향하는 모든 길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정림도 세계로 향하는 모든 길의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올해 신입사원들처럼 정림에서의 첫날이 있었다는 건데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의 첫날은 어땠나요? 올해 정림에 첫 발을 디딘 신입사원들이 있다면 정림을 이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다음은 장기근속자 포상 순서입니다. 올해는 몇 분의 장기근속자분들이 계실지 궁금한데요. 그 주인공들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본부 상무투 이상열. 같이 오진 이유가 뭐냐면 중앙박물관 관리를 하면서 설계 감리까지 같이 지금 선찰 능력 때문에 감리까지 같이 했는데 중립을 맞을 수 없냐. 저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감리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익혔던 양식 뭐 이런 걸 전부 다 거기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감리 양식을 다시 다 만들었습니다. 마무리까지 제가 설계 변경 500억으로 싹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끝날 때 농공 행상 때 여러 가지 정도 추천서를 제가 다 쓰셨습니다. 공중도서를 제가 다 썼습니다. 아, 그러면 뭐 회장님도 그렇게 가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진짜네. 설계 2그룹 AP4 김용만.
제가 디자인하는 1호거든요. 광주 김대중. 김대중 컨벤션. 아. 그래서 몇 년 차예요, 그게? 제가 3년 차. 3년 차에 첫 작품을. 저는 그때 느꼈던 게 우리 회사에서 이게 아트리에는 사실 현장하고의 접점이 엄청 가깝잖아요. 그래서 빨리 배워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텀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 회사에서 좀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강의, 그때는 지금 강의죠. 이게 조금 교류가 많고 해서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디자인하고 나가서 어떤 꼬라지가 나는지를 보고 피드백하고 이게 좋다고 했어요. 저는 시흥사업본부에 근무하는 홍성국 상무입니다. 여기 현장은 지금 노사평화의 전당이라고 해서 대구 건설본부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이 상당히 예쁘게 잘 지어졌어요. 그래서 대구 건설본부 쪽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CM 쪽에서도 그 설계 컨셉을 흐트러지지 않고 좀 더 오히려 더 업데이트 시켜서 더 좋은 건물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해왔고 또 건설본부 쪽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어요. 정님이 와서 역시 다르다. 저구에서 지금 계속 발주하는 것들을 정림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건설본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서로 화합이 돼서 잘 맞췄기 때문에 정림에서 내 인생 시작을 해서 정림에서 지금 애를 와서 키우고 가르치고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쿵 도와준 게 회사였고 그다음에 저 역시도 회사에 대한 어떤 감사한 마음과 또 받은 만큼이라도 회사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다 보니까는 업무하면서도 나보다는 회사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설계 5실에 첫 입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좀 문제가 많았었죠. 저도 왜냐하면 나이 좀 먹게 들어와 입사를 해가지고 버벅거리다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는 도움을 많이 받았죠. 선배님들이 많이 끌어주고 그런 시절이 지났었죠. 많이. 좀 굳이 저 프로젝트를 떠나서 정림에 와서 28년 근무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라면은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답사 가서 가족끼리 여행 다니고 또 직원들끼리 또 소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그 당시만 끈끈했죠. 직원들끼리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연결도 되고 가족끼리도 많이 알았었으니까 서로 만나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정목주 씨가 좀 많이 좀 그래도 협조를 해서 잘 풀어갔기 때문에 정목주 씨가 좀 많이 기억이 남고 제가 실도 좋아했던 거는 진우 형하고 또 많이 좀 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좋아했고 그래서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진우 형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이제 정목조 씨 내가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다. 후배 누가 됐든 간에 자기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친해지려고 하고 먼저 내가 정을 주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조직이나 문화는 서로 친구가 되고 동료가 진정한 동료가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먼저 다가가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 힘들어하면 왜 힘들어할까? 그거를 좀 더 생각해서 그걸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 직장 생활이든 가정이든 그렇게 하면은 어느 조직이든 가장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해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좀 내가 먼저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회사 내에 가족적인 게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뭘 많이 바뀌고 변화돼서 개인주의로 바뀌었다 하지만은 팀워크를 많이 따진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도 있겠지만 조직이나 회사를 위하는 마음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대부분 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마음가짐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CM 쪽은 개별 발주가 별도로 하다 보니까는 타사끼리 컨설팅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은 그런 정림의 그런 그 마인드를 갖고서 타회사와 같이 어울리고 대화하고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불협함으로 뭐 인상 쓰거나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제가 직장생활 정림을 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배에 있지 않았는가 그런 가족적인 문화가 몸에 배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저희 아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를 이렇게 좀 부족한 게 많지만은 저한테 시집을 와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까지 28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지켜주는 게 든든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했으면은 집안이 화목해야지 회사 일도 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제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끌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하다 보니까 또 뭐 별거 아니네 하다 보니 별거 아닌데 처음에 좀 힘들었지만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28년 장기 근속하신 홍성국님을 포함한 총 41분의 선배님들이 장기 근속 포상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28년 전 오늘 93년의 6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저는 93년도 6월 이맘때 돌잔치에서 이 떡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이 떡이 그때 그 떡인가요? 맞습니다. 이 떡이 바로 그때 그 떡입니다. 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구나. 재용님은 93년에 태어나셨지만 저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네, 재용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정림에서 설계해서 1985년에 준공하고 2005년에는 리모델링까지 수행한 상공회의소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저는 신입사원 첫 실기시험 과제로 나왔던 곳이라 더욱더 기억에 남는데요. 이렇게 정리민이 되어 사회까지 보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네요. 우리 동기들의 좋은 추억이 깃들어진 이곳에서 다음 순서인 피플을 진행하려 합니다. 피플은 현장과 본사, 설계와 CM, 각각의 업무 분야에서 건강한 건축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림 가족들을 만나는 시간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 더욱더 궁금하고 보고 싶은데요. 정림 가족들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건강한 건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건축, 그리고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건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공간이란 것 자체가 어떤 본질이 아닌 매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매개에 장소성이 부여가 되면 그것이 곧 환경이 되고 이러한 과정이 중첩되면 곧 역사적인 장소가 되기 마련이다. 미래의 사람들에게 이로운 환경을 제공해서 행복한 역사적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 이런 구조물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나 또는 좀 멀리 봤을 때 이게 폐기된다 하더라도 그게 환경에 괜찮은 폐기물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공간 속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고 생활함에 있어서 그 쾌적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건축이라고 생각하고요. 편안함에 있어서 공간 효율을 극대화하고 부수적으로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한 시설들이 수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자극이 있고 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간의 소통이나 공유가 가능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또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자재 및 재료들이 VOC나 포르말데히드 같은 유해한 성분을 발생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진 공간이 공공의 어떤 이익과 또 도시환경 조성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주변에 있는 콘텐츠를 훼손하지 않고 같이 유기적으로 엮어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이 얼만큼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먼저 환경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쓰임에 맞춰서 사용자들을 만족시키고 사용자들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은 지금 한참 개발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또 이 도시에 어디에서나 그 건설 현장은 볼 수 있어요. 건강한 공간 환경 하면 제일 먼저 안전한 공간 생각납니다. 일하는 장소도 안전하고 거리도 안전한 그런 공간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그런 내부적으로 디테일을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공간 환경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생각하는 그런 공간 환경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현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이라는 게 설계를 하더라도 정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로코나가 되지 않으면은 이용하는 사람들 하여금 하수화를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게 사업성을 따졌을 때 또는 공무원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려는 거는 과연
이게 건강한 건축인 건가 하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긴 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나름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설득이겠죠. 코이카 원조 사업을 위해서 몽골에 근무 중이고요. 지금은 무상 원조를 할 수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는데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며 뭐 건축을 함으로써 뭐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기억을 가질 수 있는데 설계 2그룹에서는 병원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소통이 더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팀 점심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서로의 건축적 관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시스템이 선정되도록 유도하고 과설계로 인해서 용량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유도하고 또 효율이 높은 장비와 자재가 적용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그리고 소통, 그리고 민원의 최소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차가 거듭하면 할수록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부합해서 실천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대나무처럼, 마음은 풀처럼 이라는 그 모토를 가지고 친환경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공하는 도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발주처 제공을 해서 발주처에서는 무한 신뢰성을 좀 쌓았고요. 네, 제 생각에는 안전한 공간 환경하면 그 공간이 건강해야 해요. 그 공간에서 사는 사람이 건강지는 거 가족. 사실 건축이라는 게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잖아요. 저 작은 집을 하나를 설계하더라도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삶을 담는 것 같고 삶의 전반적인 모든 영향이 미친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업비가 클수록 한 개인의 능력이나 아니면은 개별의 집단의 능력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집단의 어떤 창발성이나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할 때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이라는 게 이제 지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어떤 느낌을 가질까, 곳곳에 사람들의 영향을 주지 않냐. 저희가 건축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좀 또 많이 가보고 그런 느낌으로 해서 설계를 진행하면 후세들이 살아가야 하는 지구 환경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한 지구를 위한 건물을 디자인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건축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도 사실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 공간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들 또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더 건강한 건축 또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린건축 회사가 주는 어떤 믿음과 신뢰인 것 같아요. 건강한 어떤 그 정신 위에 건강한 환경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사람이 중심이어야 되고요. 거기에서 사람을 서비스하는 그런 건축미를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이 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기상이변으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구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공간 환경 조성이 지금 시대에 그 건축을 하는 저희들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같이 뭐 K-팝이나 K-무비가 세계화된 것처럼 K-건축이 세계화될 날을 꿈꿔봐요.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 내지는 우리의 문화가 가지고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면서 그거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림 가족들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볼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설계와 CM, 본사와 현장,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공간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정림인의 노고를 볼 수 있는 무척 반가운 영상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직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으니 우리를 이끌고 있는 리더들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작년 창립 기념식 때가 기억나시나요? 작년 바로 오늘 박유영님과 김기한님이 취임하셨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리더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사회 의장 김영국입니다. 생일날은 늘 즐거운 날이죠. 우리 정님이 54살이 됐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창립 기념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 이 태평로로 이사 온 것도 만 2년이 되고 이제 3년째를 맞네요.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또 작년 이맘때 새로운 또 총괄님들이 세워지시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가 1년을 또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대표님들과 또 CEO님들 함께 모시고 잠깐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지난 1년이 뭐 한 100년, 1000년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예, 아마 어려운 얘기 좀 하자 그러면 하소연하실 일들이 많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1년 지나가면서 참 보람도 있지 않았나. 보람 있는 것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좀 먼저 보람이 있었던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누가 먼저 나눠주실래요? 저랑 먼저 눈이 마주치셨습니다. 네. 그 작년 6월 17일 하면 저는 좀 기억나는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작년 6월 17일에 저희는 그 부문제 책임 경영제를 선포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림건축하면 외부에서도 건축 설계 전문 회사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제는 작년 6월 17일 기반으로 해서 건축 설계와 CM을 중심으로 한 시공을 제외한 건축 모든 공정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탈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을 했고 실제 그런 부분이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잊지도 못하고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제가 좀 CM 얘기부터 시작했나요? 사실 굉장히 큰 발걸음이었죠. 그렇죠. 우리 CM은 건축의 어떤 한 하위 조직처럼 보였는데 부문제 두 부문제를 딱 세우면서 CM과 설계를 균형 있게 가려고 한 시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1년이 지나면서 특별히 CM 쪽에서는 보람이 많았겠어요. 네, 네. 저 그렇습니다. 설계 부분은 어떠셨어요? 설계 부분은 작년 이맘때 설계 부분 안에 대그룹제 그리고 TL 중심제라는 두 가지 큰 시스템을 가지고 조직을 좀 변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TL 중심제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시스템도 좀 마련해 가면서 다소 뭐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안착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TL 중심제 관련해서는 PPR 등의 어떤 그 공정한 평가 시스템 그리고 그 평가에 따른 또 보상 시스템 그리고 TL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좀 보완 장치를 통해서 더 완성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머리카락도 많이 더 빠지셨다는. 산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CEO님은? 특별히 이 부문제가 돼서 CEO를 하신다는 건 또 다른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넘어가고 또 이 안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저희가 수렴하고 그 제안들을 많이 담을까 하는 고민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게시판으로 그런 것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무용론도 많았는데 저희도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가지고 정림청, 그다음에 대청마루, 수주 게시판 뭐 등등의 어쩌면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할 만큼 많은 그런 그 장들을 열어놨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한 5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한번 통계를 했는데 거의 뭐 130억 원, 대청마루 같은 경우는 수주 게시판은 한 80여 건이 굉장히 많은 또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수주 게시판 같은 경우는 80여 건 중에 한 40여 건이 진성 수주로 또 이렇게 계속 디벨롭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 회사가 이 각각의 그런 참여로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회사로 좀 더 변하지 않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소통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난제거든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소통이 무너져서 지금 참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고요. 우리 회사도 뭐 사실 이렇게 큰 회사가 돼서 소통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걸 우리가 시도해서 그래도 약간의 진보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람 있는 얘기하니까 세 분 다 얼굴이 훤하시네요. 네. 다음에 어떤 괴로운 일 말씀 물어보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근데 저한테는 보람 있는 걸 안 물어보셨어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떤 그래요? 보람이 있으셨어요? 저는 사실은 올해 가장 인상이 남는 건 제가 게시판에도 글을 쓰긴 했는데요. 저는 정림이 좋은 회사가 되려면 정말 리더십을 갖춘 리더들이 나와야 된다. 역량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2015년부터 리더십 교육을 내부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2015년서부터 우리가 5단계에 따른 리더십 교육을 디벨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6년, 7년 통해서 올 2월 달에 마지막 그 단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레가시 리더십 첫 번째 클래스를 우리가 하게 됐는데요. 그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이게 완성됐네. 그거 할 때도 몰랐어요, 그날. 근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오, 이게 완성됐네. 뿐만 아니라 레가시 리더십에 들어온 우리 정림의 우리 리더들이 너무 좋은 말씀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또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또 희망찬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나누시는 거 보면서 정림의 미래가 있다. 이런 리더들이 세워지면. 그래서 그때가 저는 사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 한 5, 6년 동안 애썼던 것의 결과여서 정말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얼굴 표정이 오늘 그 순간 제일 좋으신데. 어려움도 참 많았는데 우리 정림 직원들이 처음엔 다들 좀 거리를 두고 시작하시다가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유익을 얻지 않으시나 생각해서 더 많이 발전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리더가 되면 어려운 일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어려운 일들, 고민, 잠 못 자는 날, 뭐 이런 날들도 있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도 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누구부터 얘기하실까요? 어려운 얘기는. 역시 어려운 거는 얘기하기가 어렵군요. 우리 방우 형님 먼저 하시죠. 뭐 방우 형님은 가장 가슴 아픈 게 작년 이맘때 10kg를 뺐는데 지난 1년 동안 다시 10kg를 다시 찌셨다는, 원상복귀 하셨다는 게 가장 슬픈 일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던데. 네, 살 빼고 옷 사는 거 아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설계 부분은 어려운 부분 또는 아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모두의 대그룹제하고 TL 중심제라는 두 가지 커다란 명제로 시작을 했는데, 대그룹제에 관해서 기존의 기존 본부들이 2개 또는 3개가 이렇게 하나의 대그룹을 이루었는데, 그 기존 본부 간의 융합이나 좀 이렇게 그룹의 그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쉽고요.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임 TL을 두고 좀 작은 조직의 TL들과 큰 조직, 작은 조직이 고루 섞인 좀 더 단단한 조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고민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계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 리딩하는 설계 부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디자인이 리딩하는 설계 조직에 어떠한 인물 또는 어떠한 조직이 필요한가,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부분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가고 싶고요. 설계 부분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정말 우리 회사의 모든 사람들의 깊은 관심사인 것 같고, 또 회사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CEO님도
이 디자인, 정림의 디자인에 관련돼서는 아마 고뇌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뭐 지금 그 박영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최근에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디자인 리더십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CDO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과 그다음에 기술이 같이 융합될 수 있는 그런 당초의 목표가 저희가 생각만큼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CEO로서 정말 조금 더 노력해야 되지 않았나는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리더십을 새로 세우고 특히 디자인 경쟁력이나 디자이너들의 프라이드를 좀 더 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결정하고 밀어붙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을 하고 계시고 대안을 찾고 있고 그렇다고 듣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가시화되고 드러나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빨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좀 아쉬운 거는 제가 해외를 진짜 자주 못 나갔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나갔는데 그거보다는 해외를 못 나간 것보다는 저희 해외에 계시는 그 많은 우리 지사원들 거의 유배되다시피 1년 동안 들어주지 못하고 계세요. 가족도 괴롭고 가족도 힘들고 그런 나날들 보내고 계시는데 빨리 좀 그런 부분들이 해소돼서 또 만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는 사실 뭐 전 인류적인 재앙이어서 이 어려움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참 없는데 우리 해외 지사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진짜 어려움이 말로 다 못하겠네요. 아니 그러고 보면 우리 CM도 그건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많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CM 부문의 특성상 지금 국내에 한 90여 개 현장, 그다음에 해외에 중남미, 뭐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요르단까지 해서 해외 현장들이 다수 있어서 이분들이랑도 사실은 본사와 어떤 소통 관계를 이렇게 잘 긴밀하게 유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그게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고립화되는 부분이 일시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저희가 간절함이 좀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현장도 한 10개 현장 정도의 거점 현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DT를 이용해서 디지털 어떤 그 소통의 창구를 열면서 또 거점 현장에서 또 각 셀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많게는 10개에서 적게는 한 5개 현장까지를 같이 본사와 함께 이렇게 케어를 해서 쌍방향 그 소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부분으로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개선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가속화되면에서 안착이 된다면 좀 외려 이런 그 팬데믹을 위한 소통의 단절이 어떤 우리 하나에게는 또 다른 기회로 소통을 더 증진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로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어떤 그 가능성들을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맞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말 독특한 특징이 위기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팬데믹은 특별히 그런 많은 현장을 가지고 있는 CM 쪽엔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걸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면서 오히려 더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건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도 되겠네요. 사실 뭐 저도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좀 더 긍정적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3월 달에 제가 조직 몰입도에 대한 조사한 보고서를 받았어요. 우리 처음으로 해봤는데 사실 그 조직 몰입도에 대한 조사는 아주 간단한 조사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기업들이 거의 매년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이를 보는 거여서 첫 번째 결과를 보고 뭐 과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꾸준히 추이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몰입도에 대한 조사를 보고서 제 마음에 제일 좀 걸렸던 부분은 이건 우리 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들이 거의 똑같다고 그래요.
신입 사원들은 약간 기대가 높고 그 다음에 주로 한 3, 4년 됐을 때부터 이제 이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 회사로 얘기하면 AD2나 과장에 해당하는 분들의 이제 만족도가 제일 떨어지는 거가 전 세계적인 거의 트렌드긴 해요. 근데 이제 저희 회사도 보니까 조직 몰입도가 제일 떨어지는 분들이 AD2와 과장님들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입 사원들의 만족도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냥 AD1들. 사실 전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었어요. 우리 회사에 들어올 때 꿈을 가지고 들어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아마 그때 이직들도 좀 생겨날 수도 있겠고요. 이걸 어떻게 물론 그게 일반적 트렌드이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아마 좋은 회사라면 계속해서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 되면 좋겠다. 이상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단 성적표를 보고 좀 마음은 힘들었는데요. 좀 계속 추이를 좀 보면서 어떻게 뭐 때문에 그럴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어떤 문제를 오히려 잘 풀어내는 뭐 위기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걸 기회로 삼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고민을 회사 전체를 좀 보고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1년 동안 지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사실 시간이 모자르죠. 근데 좋은 리더가 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큰 조직을 이끌어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지난 1년 동안 잘 맡아주셔서 우리 세 분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한 해가 또 더 많은 보람이 있는 한 해가 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극복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 부분 각 부문 대표로 또 전 회사 대표로 우리 직원들에게 우리 앞으로 한 1년은 이런 식으로 좀 가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또는 계획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계부문 대표이신 방효용님부터 먼저 좀 얘기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정림의 건축가들이 존중받고 그 존중이 스스로의 자부심이 되는 설계부분이 되기를 끊임없이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가가 언제 어디서든 정림이님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 정림 프라이드가 다시 한번 부흥되도록 우리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기대를 해보고요. 네. 우리 CMO분, 우리 또 다른 방. 저희 회사가 방시들이 지배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강명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지난 4월 정림 CM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지형점에 관련된 로드맵 수립을 했습니다. 고기술, 고부가가치의 시장을 선점해 빅마켓을 실현해 국내 CM 탑티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를 만들어나는 과정에 몇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CM 주니어 커미티, 거점 단장들, 그리고 기술지원그룹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바라볼 때 저희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 두 부문을 또 이끄시는 우리 CEO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각 부분의 고도화를 위해 전사적으로 다음 두 가지 목표에 집중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현재까지 진행된 부문제의 보완을 위해 하반기 중으로 운영기획, 예산관리 업무를 부문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겠습니다. 부문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애자일한 조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 건축 전반에 걸친 친환경 건축의 일관된 프로세스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습니다. 건축 설계뿐 아니라 재료, 운반, 유지관리 등 건축 전 분야는 현재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30%일 정도로
건축가인 우리들이 하는 일은 환경을 다루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5년 전 정림 핵심 가치를 개정하면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은 정림 웨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건축. 더 이상 구호로 남거나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건축가에 주어진 사회적 책임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공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오늘의 이야기가 실현되어 정림이 친환경 부분을 선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네, 또 한 해를 또 우리가 멋지게 걸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900명 가까이 되는 사실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그렇지만 또 50년이 넘은 회사가 돼서 어떻게 보면 노후된 회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의장으로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내년에는 좀 더 우리 회사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기능하는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CM은 CM의 전문으로서, 또 설계는 설계 전문으로서, 또 친환경이나 미래 사업은 또 CEO님께서 그렇게 끌고 나가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내부의 우리의 일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더 젊어지고 더 합리적이 되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우리가 이미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CFO님을 좀 새로 모시고 조금 더 내부적으로 한 단계 업되는 그런 회사를 좀 만들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곧 CFO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소개가 하는 시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가 창립기념일이었나요? 여기 이사 왔을 때죠. 이사 와서 창립기념일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정림이 아주 오래된 항공모함 같다. 근데 이렇게 항공모함으로 우리 못 버틴다. 이제는 구축함들이 모여있는 날쌘, 용맹한, 민첩한 구축함들이 모여있는 함대가 돼야 된다. 선단이 돼야 된다. 그런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림은 천천히 항공모함을 해체하고 지금 구축함 체제로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과 설계 부문도 분리되었고요. 또 각 부분들도 또 팀제로, TL제로 또 변환되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단단한 그리고 정말 믿음직스러운 그런 구축함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배 안에서 또 같이 재밌게 또 의미 있게 신나게 그러면서 다 함께 우리가 정림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한국의 이 건축 또 CM 이 전체 영역에 선도해 나가는 우리 사회를 잘 섬기는 그런 좋은 선단이 되지 않을까. 그 방향을 향해서 내년 1년도 또 열심히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900명의 우리 직원들을 향해서 우리 좀 올드하긴 하지만 어떻게 마무리할까요?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직원들 네. 우리 바라보면서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김영국님, 김기한님, 강효영님, 박명세님의 좌담 말씀을 끝으로 제54회 정림건축 창립기념식 행사를 모두 함께 하셨는데요. 저는 레가시라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54년이라는 시간은 감이 안 올 정도로 긴 시간인데요. 여러 영상에서 만나뵌 선배님들에게서 한결같이 열정을 느낄 수 있었고 역시 정림의 역사는 허투루 쓰여지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선배님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정림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인의 어깨에 우뚝 올라서니 더 멀고 더 확실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100주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식님, 나연님, 우리 100주년 함께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우리 모두 함께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정림은 건강한 공간 환경을 만드는 회사니까 가능할 겁니다.
저도 정림의 레가시가 되어 이 헤리티지 월에 기록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인사를 드릴 때가 되었네요. 네, 내년은 창립기념식 행사에서 코로나가 모두 종식돼서 마스크를 벗고 웃는 모습으로 영상이 아닌 한 곳에 모여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한 일터, 건강한 건축문화 집단, 닮고 싶은 회사, 여기는 정림입니다.